그래서 이 랑종이라는 영화가 신이라면 신이고 귀신이라면 귀신인 그 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당분들이나 이렇게 영매분들을 보면요. 본인이 좋아서 신을 받진 않잖아요? 다들 처음에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신의 저주일까? 아니면 신의 축복일까? 신이 왜 이럴까?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막 천주교,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무당이 된 경우도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들이 왜 저렇게 무자비할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어떤 존재지? 왜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참 그쵸. 그 세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가지고 저는 약간 베이스가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베이스가 이게 어릴 때 자랐던 게 무시를 못해가지고 그 크리스천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릴 때 듣고 배운 게 이제 선에는 그 신에는 이제 한 분이신데 거기에 그 함께하는 영들 중에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다. 요렇게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보통 악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선한 영이 분명히 있을 거는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때 누구한테는 선한 영이 누구한테는 악한 영이 미칠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 신이 혹시 심즈라는 게임 다들 해보셨나요? 알아요, 네, 알아요. 해봤습니다. 네, 그 심즈가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가 뭔가 이게 사람들의 뭐 행동이나 뭐 상황 같은 걸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저는 심즈를 하면서 어쩌면 신이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조차도 제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애정하는 캐릭터한테는 뭔가를 더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냥 심심해서 뭐 빠뜨려서 죽여보기도 하고 뭐 심심해서 얘랑 이어주기도 하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신이 약간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되게 그냥 어찌 보면 신의 약간 장난처럼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던져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네. 그럼 아짱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입장에서 본 신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인 존재네요, 되게. 그 전지전능하고 존경스럽다기보다 아주 그냥 지멋대로인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냐면요.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은 하고 싶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같이 심지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래도 그냥 저 스스로는, 그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기본 베이스 믿음이 있네요. 네. 날 좋아할 거다. 뭐 장난을 쳐도 뭐 제가 뭐 받아주는 정도의 뭐 그런 것만 주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네, 두 분 궁금하네요. 네. 네. 저는 그 신에 대해서 표현한 짧은 단편 영화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 만들었던 닐 블룸캠프인가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었던 단편 중에 그 신이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네. 넷플릭스에도 얼마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신이 이렇게 그런 어떤 테이블 같은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불도 발견하는 거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또 비를 뿌려주면은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고 되게 예뻐하고 하거든요. 되게 쬐끄만 인형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근데 그 와중에 대뜸 뭐 역병을 부르라고 네. 나중에 대뜸 역병을 부르라고 하고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뭐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좀 무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착한 면도 있고, 근데 또 나쁜 면도 있고, 이유 없이 나쁜 면도 있고, 좀 무심하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즈하듯이 맞아요. 또 비슷한 게임 중에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맞아. 게임이 있거든요. 어. 또 거기 안에서 되게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오. 뭐 추락할 수밖에 없는 롤러코스터를 만든다든지 놀이공원, 진짜요? 네, 놀이공원을 만드는 게임인데, 오. 네, 아마도 신이라면 신이는 그런 좀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야, 호러네. 네.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렇게 만들어 보셨기 때문이겠죠? 진짜 신기하다. 네. 제가 궁금하세요? 네. 네. 궁금하시군요. 저는 그 질문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 만약에 있다면, 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주의자이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생각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쟤 뭔 얘기하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제가 느끼는 신이라면 그냥 우리 같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절대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귀신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신을 믿는다든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선악 구분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가 오만 생각을 다 하지만 우린 모른다. 라는 쪽도 가능하고 또 한쪽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이라 이런 쪽은 거의 인격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신이면 아까 지금 두 분도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을 할 때 우리가 게임을 설계할 때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묻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이라는 소설도 재밌었고 그리고 뭐였지? 만들어진 신. 개미. 개미? 만들어진 신 말고요. 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은 그 리처드 도킨슨. 도킨슨 할아버지 거고 그 개미에도 보면 꼬마애가 어디에 갇혀 있으면서 개미들을 조작을 해요. 하면서 걔네들한테 먹을 걸 가져와라. 하면서 벌도 내리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만 더 나가보면 왜 우린 귀신을 무서워하지? 우리보다 뭔가 힘이 더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 불가하기도 하고 제가 통제할 수가 없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통제 불가능해요. 근데 귀신은 뭔가 저한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사람도 느낌. 위해를 가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귀신이기 있네. 때문이다라고 때문이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귀신이 무언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위계로 저는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어떤 위계로 두고 있냐면은 온 세상을 운영하는 어떤 신은 하나의 어떤 그 원리 같은 거고 그 아래 인간의 영혼 중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가 사라지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 영혼들이 악령이나 선한 영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신하고 악령, 선한 영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럼 다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네. 계속. 근데 그럼 제 입장을 한번 네. 말씀드려보자면 별거 없고요. 아직 저는 귀신 안 믿어요. 네. 맞다. 그렇게 얘기하셨었다. 네, 공포 소설을 쓰지만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가위 눌릴 때 빼고는. 그럼 본 거 아닌가요? 근데 가위를 그냥- 눌렸다? 그냥 제 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귀신도 안 믿다 보니까
하나님도 계실까? 이런 사실 의문이 생겨요, 사실은. 근데 저는 믿는 사람한테만 일단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믿으니까 못 본 거, 안 본 거고, 믿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신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이 보이고 존재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5분이 다 달라서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어떤 시각이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존재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각자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랑종의 열린 결말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할 여지가 많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랑종 얘기로 다시 돌아보자면요. 네. 랑종에서도 귀신의 모습이 신의 모습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중심 인물을 통해서 자꾸 옮겨가는 걸로 보여주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아, 귀신이 사람을 옮겨 다닌다고요? 네, 귀신이나 신이 이렇게 사람을 옮겨 다니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랑종에서 그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그 영매님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님.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바얀신이라는 신을 모시고 믿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영화 결말쯤에서 좀 약간 뒤통수를 후려맞은 것 같았던 게, 아까 그 영길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영화 결말 부분이 모든 그런 잔인하고 막 끔찍하고 엄청 그런 장면들 다 끝나고 정말 마지막에 이 영매님이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영화 내내 그 바얀신을 계속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그 님이라는 인물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사실 저는 바얀신을 느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 흐느끼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바얀신을 모시고 있는데 아니 느낀 적이 없다고? 다 허구였던 거야? 그 믿음은 다 허구였던 건가? 이렇게 하면서 관객들도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신이 또 한 명 내렸다는 조카? 뭐 하여튼 네네네. 그 친구도 실제로 신이 내린 게 아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그 바얀신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 영매님한테 간 적은 없고 그 밍이라는 그 조카 젊은 여자 조카한테는 확실히 갔는데 막상 그 영매님한테는 간 적이 없다.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아예 해석에 그 남겨놓은 거네요. 네,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수한 작가님은 그 귀신을 안 믿잖아요. 네, 그러면 공포 영화에서 공포를 느끼는 부분은 그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귀신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건 아니란 얘기네요. 보통들 귀신의 존재가 뭐 뒤에서 갑자기 나타날 거라든가 지금 아짱님이 얘기하셨던 건 약간 그런 공포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예측 불가가 힘드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귀신이라서 더 아니요. 어찌 보면 귀신이어도 귀신이든 사람이든 예측 불가? 저는 이런 요소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긴장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공포 영화의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저 공포 영화 볼 때 가장 짜릿하고 가장 무서운 장면이 귀신 딱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냥 재미 요소죠. 저한테는 공포이자 재미 요소. 그러네. 네. 마치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안 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전 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어떤 보거나 듣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나 영이 영향을 받는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거나 듣고 나면 그게 되게 오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영적인 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나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될순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보고 싶어. 왜냐하면 인생에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내 머릿속에 무언가 집어넣을 때는 영향을 받으니까 어차피 삶에서도 고통이 많은데 영화로 그걸 받기가 더 막 많은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가 봐요. 영길님은 어떠세요? 귀신을 믿으세요? 저는 무신론자여가지고 아. 네, 그러시네. 귀신을 믿지는 않는데요. 근데 또 영화 속에 나오는 귀신들은 무섭더라고요. 일단 영화 속에는 있다고 이렇게 또 나오니까. 거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랑종 안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되게 애매하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악령 좀 악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하고 또 즉각적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무섭고 막 그렇게 그런 묘사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스펙트럼이 같이 깔려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원혼이나 뭐 그런 것들이었다는 해석도 있고요. 아, 원한이 있는 네, 혼들. 원한이 있는 혼들이라는 해석들도 있고요. 또 뭐 동물의 빙의된 것 같은 그런 동물의 악령에 빙의된 것 같은 모습들도 나오고요. 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되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영길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났는데 랑종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얀 신은 좀 약간 지켜줄 것 같고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의 신이거든요. 근데 그 영매 조카 그 여자아이에게 신 악령이 그러니까 악한 악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태국 유튜버 분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셨어요. 아예 애초에 그 악한 악령이 바얀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아마 영화 보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텐데. 그게 모호하게 네. 그게 어느 신인지 이렇게 분간이 안 가면서 네, 더 네. 혼란스러우니까 더 무섭고. 네. 아, 지금 그랬군요. 말씀하신 게 그럼 그 반얀신이라는 분은 원래는 보호해주는 수호신 같은 개념인데 네네. 그 신이 실제로는 악령이다. 알고 보니 악령이더라. 악령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만한 캐릭터인가 보네요. 그 그런가 반얀신이. 봐요. 네. 그럴 수도. 네. 네, 그래서 그 연길님이 보셨잖아요. 네. 혹시 영화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영화를 쭉 보면서 되게 좀 절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공장에서 마지막 씬이 제일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이렇게 또 의식을 치르다가 퇴마라고 해야 되나? 퇴마 의식을 치르다가 또 그런 의식을 치르던 무당이 또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죽거든요. 뛰어내려서 죽고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정말 그 자체에서 정말 저 사람한테 바얀신이 들어온 거야? 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근데 그게 또 명확하질 않아가지고 정말 네 그러면서 또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해요. 뭔가 또 해낼 것처럼 이렇게 바얀신이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선한 신이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뭔가 해낼 것처럼 하는데 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그런 미지에 대한 공포가 또 뭐 주변에 뭐 정말 어두컴컴한 공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참극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건지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런 미지에 대한 공포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클라이막스이자 퇴마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게 계속 무언가 그 퇴마를 하려는 네. 그 쓰인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막 네 죽어가고 또 그 사람도 또 그 퇴마를 하던 사람을 죽이고 네네네. 그래서 뭐가 뭔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죠. 곡성이랑 비슷하네요. 네. 곡성도 네. 끝까지 사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을 구별하기 힘든 그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네. 네네.
누가 그랬다면 황정민이 곡성에서 그렇게 무당 역할 했잖아요. 네. 저렇게 뛰면 진짜 귀신 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대요. 너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그래서 진짜 그 무당이 좀 지키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도 네. 있어요. 네. 저기까지 가면 위험한데 막 이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단순히 기억나는 장면들을 얘기하자면 이 장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이거 얘기하기도 좀 싫은데 주인공 여자 그러니까 그 영매 말고 젊은 여자 빙의돼서 좀 계속 힘들어하는 그 젊은 조카 그 조카 여자아이가 이제 귀신에 씌인 이유로 자꾸 이상 행동을 하는데 막 이런 손톱으로 자기 잇몸을 막 끓는데 저 그 장면은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 피날 때까지 잇몸을 막 하는데 그 너무 불쾌했어요. 짜증났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런 거 이런 장면 꼭 넣었어야 됐나 싶어서 좀 너무 불쾌했고, 네, 그거는 진짜 너무 불쾌해서 기억에 남아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잡아먹고 죽이는 장면은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무서웠던 장면은 그 어두컴컴할 때 완전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그 젊은 여자 그 밍이라는 사람이 막 혼자 기어다녀요. 막 혼자 집안을 막 기어다니는데 그게 CCTV에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 막 진짜 기어다니는 모습이 진짜 정말 연기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화면에 빡 등장을 해요. 네, 그게 진짜 약간 유치하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때 막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또 중심 인물인 이 영매, 님이라는 인물이 이 님을 계속 그 촬영진이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님이라는 영매가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 굿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굿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계속 얼굴을 보이고 중심 인물이었던 님이 굿 전날에 죽어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주인공 같은 역할을 영화에서 완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충격이었어요. 네, 님이라는 인물이 죽잖아요. 근데 이게 굿 전날에 죽거든요. 근데 굿을 하다가 이 님이라는 영매가 엄청 힘들거나 엄청 고통을 받거나 잔인하게 죽거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뻔하게 보여요, 영화에서. 근데 그 굿 전날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어차피 다음날 굿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 잠들면서 편하게 죽어라 하면서 바얀신이 편하게 먼저 보냈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각본을 쓴 분이 굉장히 여기저기에다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작가분도 아까 이산 작가님이 저희한테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걸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최대한 헷갈리게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신기했던 게 랑종 보면서 보고 나서 또 신기했던 게 이 조카 귀신 들린 조카 역할을 맡은 젊은 여자분이 연기를 너무너무 정말 끔찍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 연기 왜 저렇게 잘해? 예쁜데 연기도 잘하네. 몇 살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1년생인 거예요. 완전 영화 내에서 배드신도 격하게 찍거든요. 근데 완전 나이가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배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뭐죠? 이정현이요? 네, 어릴 때 그런 귀신 들린 아마 무언가를 했던 걸로 어디였었지? 꽃잎 피었나요? 네, 연꽃 네. 열 몇 살 때 어쨌든 그 역할을 너무나 잘 소화해가지고 다들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귀신 들린 그런 내용.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그럼 같아요. 봐야겠네요. 그러면 눈이 뒤집히는 뭔가 장면. 난 보진 않았지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유명한 배우죠. 약간 똘끼 있는 역과 그래서 사실은 무대의 매너도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랬죠. 맞아. 가수 할 때도 장난 아니었죠. 맞아요. 쟤는 미친 거야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언가 이렇게 쏟아붓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귀신이 쓰이지 않아도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착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신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작가분은 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귀신이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람이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대충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보질 않아서 모르겠고 네, 제가 볼 그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 영혼이 나한테 들어온다거나 이런 느낌을 우리는 직접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영화로만 보니까 아이 저런 게 진짜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분도 이 현상을 이야기했던 분이 계세요. 그 칼 융이라고 네, 그 칼 구스타프 융이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의 집안 대대로 약간 영매, 사촌 중에 영매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매라는 게 똑같이 누구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오고 그걸 똑같이 이제 말로 하면은 그게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의 영이 들어왔다. 돌아가신. 그러면 이 친구는 할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그걸 그 시대에 그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걸 막 얘기해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얘가 어떻게 똑같이 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영이 정말 들어오는 거를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살고는 있는 거죠. 네, 없지는 않은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저는 항상 둘 다를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이 뇌에 대해서 아직도 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인간이 제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대항해 시대에 이제 대륙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잖아요. 그럴 때 모르는 지역에다 용을 그려놨대요. 거긴 용이 살아. 그러니까 인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거를 무언가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도 거기서 이제 생긴 거니까 귀신이라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접근도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작가는 그런 거를 둘 다 툭 던지면서 어느 쪽을 믿든 한번 네 맘대로 즐겨봐 이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리고 감독분을 보고 정말 뭔가 많은 걸 참 알고 계시는구나. 이 영화를 만들려고 정말 많은 걸 공부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나도 이런 랑종 같은 이런 원안을 쓸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되면서 존경심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본 공포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였습니다. 네. 그게 인상 깊었다는 의미가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건가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동시에 녹아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생각할 여지가 정말 많았고 해석의 여지도 정말 다양했고요. 네. 뭔가 몰입도 있게 끌고 가는 그런 스토리의 라인도 좋았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